시험은 잃어버리세요. 나중에 천천히 풀어보면 되지. 문제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쉽고 어렵고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원래 시험 보러 가시려면 그 정도는 푸시고 가셔야 최소한 그죠? 문제를 풀 수 있죠. 지금은 내용이 만약에 어렵다 느끼면 아직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요. 나중에 또 천천히 풀어보시고 아직도 뭐 많이 있죠. 아직 몇 번 남았잖아요. 더 남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38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38페이지. 우리 세율 파트를 보겠습니다. 세율은 취득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매년 나왔다 했죠. 시험에 매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은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율은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 특례세율이 나왔고요. 얘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죠? 일단 그렇고 얘는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세율은 옛날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표준세율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율 파트는 어쨌든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얼마다? 1000분의 40 그랬죠? 매매. 그리고 농지를 사시면 3%. 그죠? 1000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속 받으시면 아는 거 있으면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000분의 28. 그 다음에 농지는 1000분의 23 이렇게 됐죠. 농지가 저율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증여죠. 증여는 3.5%인데 여기서 뭐가 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그러니까 증여는 농지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개인이니까 뭘 받든 2.8%를 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보존 등기 같은 거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표준세율이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때 얘가 나왔었죠.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 그리고 작년은 특례세율이 나왔습니다. 그죠? 얘는 거의 뭐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 많겠죠. 그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건 뭐예요? 주택을 어떻게 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된다?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그랬죠. 5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입니까?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세율이 얼마다? 5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어. 2.8%죠. 2.8%. 5억 이하니까 6억 이하니까 1% 그러면 안 됩니다. 유상거래만 된다고 계속 말했죠. 유상거래만. 그러니까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나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걸로 가는 거지 이게 주택이라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뭐 5억, 6억 이하는 1% 이러면 안 됩니다. 매매 등 유상거래만 그렇다. 그렇죠? 근데 또 금액 꽂혀가 나중에 5억이니까 6억이면 1% 맞았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주택을 왜 그러면 유상거래만 해주느냐 혜택을 주느냐 이 매매 때문에 그런 거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되려면 부동산 중에 주택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가 많이 돼야 활성화되는 거지 상속 증여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따지면 얘만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취득세 혜택을 주면 뭐예요? 파는 사람이 안 팔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을 주니까 우리 양도세가 뭐 나와요? 주택은 세율이 다르잖아요. 양도세도. 원래 1년 미만 50인데 주택은 40이고 1년 넘어가면 누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 양쪽 다 세율을 낮춰줄 때니까 거래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얘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38페이지 6자리 표준세율에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탄력세율 나와 있죠. 표준세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가감 조정은 얘는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했어요? 여기만 가감, 즉 얘네만 가감 조정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율은 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했죠?
그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오면 부동산 등기에 하나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재산세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요 적용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 안에 세율을 보시면 되고, 그 박스 밑에 주택 유상거래 세율 나와 있죠?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 등으로 공동명의로 샀다는 얘기죠? 그럼 지분이 5대5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분대로 각각 금액이 나서 1억인데 5대5면 어떻게 해요? 5천, 5천에서 각각 세율 곱해서 세금을 네 것만 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액 증가라는 게 있고, 그죠? 면적 증가가 있어요. 가액 증가가 뭐가 있다? 면적 증가가 있어요. 자, 면적이 증가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없던 면적이 새로 생긴 거죠. 그 새로 생긴 면적은, 늘어난 면적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던데 얘가 이만큼 면적이 늘어났어. 그럼 얘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 이거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가 가액이 증가되면, 개수로 인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뭐가 있다? 면적 증가라는 말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얘는 무슨 취득이냐면 간주 취득이에요. 취득으로 간주하면서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얘는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로 얘는 2%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적 증가라고 하면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니까 얘는 2.8%로 간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는 기억해라? 면적 증가. 그럼 뭐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면적 증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뭐냐면 주택을 신축을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새로 신축을 하면 땅을 먼저 사죠. 그죠? 땅을 먼저 사요? 그럼 얘가 나대지잖아요. 그죠? 나대지면 세율이 매매로 사면 4%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건물분에 또 세금을 내죠. 그런데 얘가 이런다는 거죠. 땅을 먼저 안 사고 주택을 먼저 신축해. 남의 땅에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토지를 나중에 사요. 그럼 이 토지가 이 주택에 뭐가 되는 거야? 부속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토지도 주택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년 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사면 어차피 얘가 주택 부속 토지니까 얘도 뭘로 봤어? 주택 유상거래로 봐가지고 세율을 4%를 안 가고 1%, 2%, 3%를 적용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증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사는 거야. 먼저 안 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야. 뭘 하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토지를 사면 이 부속 토지는 뭐다?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뭘로? 일반 매매나 이런 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마지막 번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다. 그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잘 맞추면 돼요.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뭐 딸랑 이거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하긴 뭐 딸랑 몇 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죠. 성의 문제죠. 성의 문제. 그죠? 뭐 학원 갔다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하소연을 막 하소연을 뭐 세법에 미쳐버리겠대 막 너무 어려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게요 괜찮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너무 하소연을 하길래 내가 짜증나서 그랬어. 아니, 그러면 민계공은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걔는 알아듣겠대. 그 말 듣고 더 짜증났어.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러면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법, 개론, 공법, 세법을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려워요? 세법이 더 어려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자기가 판단은 민계공이 훨씬 어렵대. 왜 그래 알아듣고 왜 세법 못 알아들어? 답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눈 껌뻑껌뻑 걸려. 빨리 가라고, 들어가라고. 막 하소연을 막 죽겠다는 거야. 미쳐버리겠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왜? 수업은 딸랑딸랑 듣는데 그게 알아듣냐고. 그럼 천재지. 그잖아요. 그렇다고 수업을 집중해 듣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앉았다가 멍 때리고 있다 가는데, 세포 시간에. 이건 휴식기간이라 생각하고, 왜 내일 공부 봐야 되니까, 마음에 준비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그런데 무슨 그게 집중해서 막 듣는 것도 아닌데 그게 기억이 나냐고. 그럼 하소연하고 앉아가지고. 아니라니까. 그 세상에 아무리 쉬운 과목도 봐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민법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잘하잖아요. 봐봐, 나중에 민법 잘해, 가면. 왜?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 이상하지. 오후에 와서 막 수업 듣지, 특강 듣지, 뭐 하지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자꾸 들으면 돼.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계공 위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법은 아직은 뭐 수업만 들으시고 따로 공부를 아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상태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법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안 나온다고 짜증내면 안 되지. 왜? 자기도 공부한 게 별로 없는데 민계공 위주로 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세법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했다가 생각해도 그건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6월 달에 이론 정리 아무리 잘 하시고 7, 8, 9씩 하면 이제 세법도 계획을 채서 안 하면 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처음에 민계공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잡아놔야 된다고 걔를. 그게 안 잡히면 계속 1차만 하게 돼요. 그럼 2차를 못 하는 거야. 왜? 쉽잖아요. 1차 떨어지면 2차 소용없는데 1차가 안 되는데 2차를 하겠냐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민계공 열심히 하시라고. 민법 개론이죠. 공법은 2차는 공법이 중요한 건 아니라 했잖아요. 민법 개론은 1차니까 중요한 거고 2차는 공법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말했잖아. 공법만 열심히 해서 하면 2차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공부 죽으라고 뭐해. 그것도 20개 맞는데 그래봤자. 그렇잖아요. 적당히 하면 20개 뭐 할까 돼? 그래도 20개 맞아요. 공법은. 맨날 얘기하잖아. 민계공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2차는 민계고 공은 아니에요. 공은. 2차는 따로잖아. 2차는 뭐가 중요했어? 중요도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점수가 잘못돼요. 공법 하는 게 3분의 1만 하면 30개 무조건 맞아요. 이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점수가 그 수업점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0개 맞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10개 맞으면 진짜 잘하는 거야. 반 다 작으면 그냥 기본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지. 반타지 밑으로 나온 사람은 그냥 내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정상이겠죠? 그죠? 정상이지. 6개, 7개 맞으면 정상이야. 뭐, 3개는 이제 뭐, 더 이상 좌절할 게 없잖아요. 뭐, 그 밑으로, 뭐, 설마 지하 파고 들어가겠어? 거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지. 설마 다음에 2개를 맞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전진만 있는 거지, 전진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3개는? 야, 이제, 앞으로 내가 그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면, 뭐, 최소한 4개는 맞겠지. 그럼 하나 더 맞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개 맞는 거지. 뭐, 별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세를 보겠습니다. 중간세는 얘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겠죠? 내용은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도 못 풀어요, 웬만큼 해서요. 그러니까, 박스 있는 것만 잘 기억하셔야 했잖아. 그죠? 박스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간세 종류,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치성 재산. 얘 뭐 있어요? 별골, 오선주. 이렇게 돼요. 별골, 오선주. 자, 얘는 중간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 그 다음 뭐라고요? 중과기준세율, 그렇죠? 중과기준세율에 얼마?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뭐한다? 합한다. 그렇습니다.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한다?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죠? 2%. 2%. 그럼 이게 몇 프로란 얘기예요? 네? 8%, 8%. 이거는 1000분의 20이라니까요. 얼마? 2%. 그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선생님, 왜 중과 기준세율이 왜 2%냐?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법이. 법에서 얘를 2%를 한대. 나한테, 왜 걔가 2%냐고 막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 왜 따져, 나한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들이 정한 걸 갖다가. 얘들이 법을 만들 때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야? 2%. 그럼 몇 배며? 4배. 그럼 얼마예요? 8%. 그럼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샀어요. 그럼 얼마를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를? 별장을 매매로 사면. 별장을 매매로 사면 8% 사라는 얘기야. 여기 읽고 보고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너무 다그치죠? 자, 이런 별장을 재진 사람 이따 바깥 나가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내가 뭐 껄쩍지근한 게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말고. 따라다녀, 제가. 그죠? 여기대로 가면 되지, 이대로. 얘가 8%를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8%를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별장을 매매로 사면 얼마? 12%라는 얘기죠. 표준세율이 4%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사면 12%를 과세하겠다. 그죠? 플러스
8%그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 내용상으로. 여기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질문하면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이게 별장이에요. 별장. 자, 별장을 이렇게 샀어요. 이건 갑이 사고 이건 을이 샀어요. 토지건물 따로 산 거죠. 아니면 이 건물은 이번 달에 사고 토지는 다음 달에 샀어요. 얘는 중과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별장인데 이건 건물은 갑이 사고 토지는 을이 샀어. 아니면 돈이 안 돼가지고 이번 달에 건물 사고 다음 달에 토지 샀어요. 얘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지방세를 물세라 그러거든요. 물세. 뭐 중심? 물건 중심이라. 부동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 자체가 현재 별장이에요. 즉 사치성 재산인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든 관계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다? 현재 그 부동산 자체가 뭐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 가끔 나오죠. 자,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주택을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얘가 쓰냐 내가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부동산이 뭘로 쓰고 있어? 별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대신 이때 그럼 집주인한테 중과세 한다? 세입자한테 중과세 한다? 집주인. 그죠? 채권의 수확이 유리한 사람을 법적인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4개가 이제 이거죠.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과밀억제 권역에서 뭔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돼 있고 또 과밀 나오죠? 과밀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이렇게 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대도시 나오죠.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도시.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서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 똑같고 이렇게 두 개 똑같죠? 과밀, 대도시. 이 뭔 뜻이라겠어요? 2번, 3번 세율 같고 4번, 5번 세율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1번하고 2번, 3번은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만 차이가 있어요. 얘만 100분의 200이에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더한다는 거예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요 1, 2, 3번이 원래 취득세 있던 거예요.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취득세가 얘는요 5배 중과세, 얘는 3배 중과세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5배면 몇 퍼센트 했겠어요? 옛날 취득세 2% 하나밖에 없었거든. 2% 하나. 그러니까 10% 중과세 했고 얘는 6%란 말이죠. 그럼 둘이 몇 프로 차이 나요? 4%. 지금도 4%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8% 더하는 거고 얘는 4%를 더하니까 둘이 4% 차이 나는 거지. 그 똑같은 거죠. 근데 결론 얘는 취득세랑 같이 있던 거기 때문에 얘가 5배, 3배 그랬으니까 얘가 100분의 4배. 얘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치성만 기억하시면 얘는 얘가 400, 이건 200이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요 두 개는 등록세 있던 거죠. 등록세. 등록세 있던 애들이 통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세율이 같다 했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3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뭔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4%를 빼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종류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세율은 요렇게 3개로 나눠지고 요렇게 적용한다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시험에 딱 한 번 이거 나왔다 했죠? 다음 중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고르라는 얘기예요? 사치에서 별꼴 우선조 고르라는 얘기야. 문제는 되게 쉽죠. 그냥 박스에 5개 나왔어요. 별꼴 우선조고 하나가 이거 나왔어. 하나가 과밀. 얘 빼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4개가 답이었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그거 이해는 아직 나온 적 없어요. 내용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엄청 많다니까요. 진짜로요. 내용이. 교재 봐도 알잖아요. 기본서문 막 이거 내용이 이 중과세 내용만 몇 페이지, 한 10페이지 넘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원래 풀려면. 이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푼다는 보장이 없어요. 외워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맞추겠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운 나쁘면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운 나쁘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해서 그까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신증설과 대도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세율이 동일하다.
그 또 공장 신청을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스에 보시면 그 5개 써 있고 그 맨 밑에 그 중복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복까지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안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는 머리 아파요. 거기 중복되면 뭐 표준세 3배하고 뭐 중복되면 뭐 플러스 2, 뭐 100분의 200으로 더하고 어쩌거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나머지 그 밑에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사치성에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읽어보지 마시라는 거지. 근데 뭐 문제 풀다가 본인이 궁금해서 본다면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이거를 막 내용을 막 공부하려고 이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 많죠. 그거 하는 사람이 과연 이걸 물어보면 다 맞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수리상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문제 풀게 되면 뭐 나오면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그죠? 뭐 뒤에 있는 거 숫자 같은 거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0페이지 가면 그 2번에 보시면 그 박스 밑에 있죠. 참고 표시 40페이지. 거기 2번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상수는 6개월, 미고시 6개월에 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구에 착공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 뭔 얘기냐면 고급주택 중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고급 나이트클럽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했는데 내가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날짜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샀어. 그럼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으면 언제까지? 걔는 상속은 무조건 언제나 있어요. 상속 개시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고 있으면 9개월.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고급 주택이 아니다. 고급 주택이에요. 수영장 있으면 67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그거를 하면 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12%.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죠?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해라. 그죠? 수영장을 양어장으로 써라.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바꿔라. 그 기간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고. 3번은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든 또는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에도 뭐 한다? 중과세 한다. 40페이지, 40페이지. 내가 40페이지라고 얘기할 때는 뭐 듣고 있는 거야? 40페이지. 그 앞에 그 가까이 사람 조심해야 돼.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술 끊었다고, 술 끊어서 이제 좀 있으면 며칠 됐다가 3일 됐거든요. 술 끊은 지. 그래서 먼저, 좀 있으면 살 빠지, 이제 연초되면 살 빠질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여기 딸랑 여기 둘이 따라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 나는 또 희망의 부풀어 얘기하고 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뭐, 한마디 안 틀렸대. 내가 살 뺀다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여기 둘이 앉아가지고. 그 큰 소리로. 바로 앞에 가지고. 교탁 여기야, 바로 여기. 막 짜증이 얼마나 나든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뭐 쉬쉬 웃어가면서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와, 대놓고 얘기하더라니까, 나한테. 틀렸다는 거. 나는 살 못 뺀다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안 된대. 자기 살이나 빼지.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둘이. 거기는 안사는 교탁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가 있어요. 이게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바로예요, 앞에. 그러니까 침튀기 막 튀기고 그래. 그래서 복수하나. 일부러 막 더 여기에서 막 침튀기라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3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죠. 부동산 자체가 중요하니까 뭐 한다? 어떻게 취득하든 중과세를 하겠다. 그럼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옆에 41페이지랑은 뭐 그 중과세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면 특례가 나와요. 특례. 특례는 잘 기억하시면 좋죠. 처음에 작년에 나가긴 했지만, 그죠? 어쨌든 기본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서 뭘 빼준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건데 여기서 얘를 빼주래요. 그럼 얘가 몇 프로라겠죠? 2%. 그럼 여기서 뭘 빼주라는 얘기야? 두 개 중에. 옛날 취득세를 빼주라는 얘기죠. 왜? 세율이 취득세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등록세 세율이 다 틀리니까 2% 빼주면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주라는 거야.
얘가 옛날 2%였다 했잖아요. 그죠? 이걸 빼주라는 얘기는 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등록세만 남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얘가 취득세는 안 내고 뭐만? 등록세만 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만 내야 된다는 거야? 등록세만 내야 되니까 옛날 취득세를 빼주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럼 얘가 매매인데 2% 빼면 등록세 2%고 얘는 왜 3%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득세 2%를 빼면 여기서 2% 다 빼면 옛날 등록세거든. 그것만 적용하는 거. 왜? 그래야 같아지니까, 똑같아지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거고. 얘는 뭐겠어요? 얘가 2%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안 내는 거잖아. 그럼 등록세 내면 안 되잖아. 그럼 옛날 뭐만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걔가 몇 프로예요? 2%였잖아. 그러니까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구분된 건데 여기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라는 거죠. 그 제가 전 시간에 말했죠. 이 간주취득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왜? 이거 모르면 이 특례세를 못 풀어요. 얘가 답인 경우 여러 번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자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좀 이따 하는 중과산세도 얘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개가 아니라 종류 4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간주취득은 왜 2%냐? 얘가 소유권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는 아니니까 등수는 안 냈겠죠. 대신 취득으로 뭐 해서 간주해서 뭐는 냈어? 취득세는 냈지.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2%를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우선으로 되다 보면 문제 나왔으니까 몇 번 풀다 보면 여기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숙지가 되는 건데 이거를 정확히 기억 못하고 얘네들 막 이것저것 막 보면 정의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일단 큰 틀로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대표자는 얘다. 왜?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우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를 우선으로 하면 여러 개 걸려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문제 풀다가 여기 뭐 환매 등기 어쩌고 나오면 그거 보면 되고 상속 나오면 또 보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례세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교재도 보시면 42페이지 취득세 세율 특례가 1번에 뭐 표준세, 중과기세는 뺀세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간주취득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 2, 3번이 다 간주취득이잖아요. 개수인한 취득, 선박차량 기회된 토지의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 종류 4개를 외우시라는 거지.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꼭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중과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건축물이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 하겠다? 추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5년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물 사가지고 일반 건물 사가지고 3년쯤 있다가 거기다 나이트클럽을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급 오락장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5년 이내면. 왜냐면요, 만약에 얘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걔가 처음에 일반 주택, 일반 건물 사가지고 나중에 나이트클럽 하면, 그죠? 중과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이트클럽 안 사고, 어떻게 안 하고, 일반 상가 건물, 나이트클럽 할 수 있는 상가를 먼저 사. 그럼 일반 건물이니까 세율이 4%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돼? 나중에 나이트클럽 하면 돼. 용도 바꿔가지고. 그러면 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이트클럽 한번 건물 사면 12%를 내야 돼. 근데 일반 건물 사가지고 4% 낸 다음에 용도만 바꿔가지고 나이트클럽 하면 중과세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반 부동산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네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너도 뭐 하겠다? 추징을 하겠다. 왜? 그런 편법을 쓰는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기간이 다 세법은 취득세 지방세 5년 이내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5년이.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과세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하는 건 뭐 하겠다?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는 뭐 그런 얘기고. 2번은 나이트클럽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걔를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개축 개수했다는 거죠. 그 증개축 개수해가지고 가액이 증가되면 어떻게 한다? 즉 증가되는 건물 가액만큼 뭐겠다? 추징을 하겠다. 이건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그냥 증개축 개수 어쩌고 나오면 증개축 개수니까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 증가된 건물 가액만큼 중과세를 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3번은요.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 한다겠죠? 근데 그 공장을 신증설한 자와 그 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대.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소유자. 항상 재건 확보하기 유리하죠. 소유자. 그죠? 4번은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항상 높은 세율. 올림픽 정시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많이니까. 많이니까 높은 세율. 이것도 그냥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냥 쭉 나와요. 같은 종지에 정되면 뭐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죠? 높은 세율로 간다. 그죠? 세율 파트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거의 지금 매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전례로 봤을 때는 올해도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율 파트가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게 100% 얘가 나온다 그런 건 없잖아요. 확률상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럼 빈도수가 제일 높으니까 무조건 보는 거죠. 오히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운이 없는 거예요. 왜? 나오면 어렵지 않거든요, 세율이. 되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문제 자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그죠?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나왔다 그러면 얼른 풀어야 되는 거죠. 손도 씻지 말고 얼른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율 파트 아주 중요합니다. 과표, 세율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44페이지 있는 7번, 7절에 뭐? 부가징수. 여기도 중요하죠. 왜냐면 모든 세목이 부가징수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그걸 내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를 낼 때는 꼭 얘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도 부가징수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얘는 징수 방법이 뭐다? 신고납부죠. 신고납부인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렇게 됐어요. 60일 이내. 이거 하나 뭐 나와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죠? 가산세. 자, 가산세는 뭐 다신 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다? 20%고 과소신고는 10%. 일단 부정 그러면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하면 얘는 징수 방법이 뭡니까? 뭐라겠어요? 원금의 가산세 추가되면 내가 신고 납부를 한다? 보통 징수한다? 보통 징수. 자, 그래서 얘는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얘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나오고 이 가산세 아닌 애들은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 등을 받았다가 얘가 뭐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되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코드가 되죠? 얘는 며칠 안에 30일 이내 신고 납부 보통징수. 금방 내. 여기 가산세는 보통징수라니까 그거 아니면 다 신고 납부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왜 또 딴소리예요. 이게 지금 가산세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신고 납부라니까 신고 납부.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이제 머리에도 습기 차가지고 안 되는 그냥 맑지가 않아요 머리가. 그래서 어제 써봤는데 어찌나 어제는 막 짜증이 나든가 막 비 오니까 습기 차가지고요 몸이 막 무슨 막 물에 젖은 것도 축축 처지는 거야. 분위기도 싹 깔아져 있고 막 분필 막 다 부러지지. 습기 차가 진짜로 여기가 어제는 진짜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3시간 내내 수업하는데 다 힘들어.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오늘은 덜하네. 오늘은 숙제를 돼서 그런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딱 그 분위기야. 우리가 축축 처져가지고. 그치? 자, 뭐라고요? 신고납부. 얘도 30일안에 신고납부, 얘도 30일안에 신고납부. 이게 시험에 안 나왔겠냐고. 당연히 나왔겠죠. 기출문제로.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일반금을 사가지고 얘가 5년 안에 뭐가 되면, 용도가 바뀌면 3년 있다 얘가 뭐 했어? 여기다 나이트클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급 오락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징한다 했잖아요. 이때 얘가 이걸 매매로 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2% 원래는 12%를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뭐가 있다 있어요? 이걸 팔고 이거 산 거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4% 세금을 냈는데 여기다 12% 또 내면 16%를 내는 거죠. 그럼 내가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을 사면 12%인데 같은 건물 가지고 16% 내면 안 되니까 이중과세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 낸 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그래야 플러스해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주는데 문제는 뭐다? 얘가 이때 취득세 1000만 원 내고 이때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 200 내서 1200을 냈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줄 때 얼마만 빼준다고요? 1000만 원만 빼준다는 거지. 뭘 안 빼주고 가산세는요. 왜?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납부원색을 공제한 금액을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해놓고 여기서 이걸 공제한다 할 때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가산세는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가산세는 안 빼주겠다는 얘기지. 처음에 이게 나왔었죠. 뭐라고? 포함은 틀린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또 봐야 돼. 30일 안에 신고 납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봐줘야 되는 거지. 봐줘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들을 땐 알아요. 그래 제외. 교재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험 보면 틀려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봤어. 근데 안 보여요. 어디가. 정답이 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가 안 보여요. 왜 그런다고요? 안 해봤잖아요. 대한민국 누가 어떤 사람이 안 해보고 이걸 맞춘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맞추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본 거야. 어디선가. 그리고 이거 숙달해서 몇 번 풀어봤으니까 실수 안 하는 거고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안 해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문제를 틀리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안 하는 건, 그죠? 안 봤는데 어떻게 봐, 이걸. 안 보인다니까요. 2번, 3번 보면 보여요. 제가 지금 기출특강을 하거든요. 안산에서. 근데 기출특강 2주째 하고 있는데 어제 문제 푸는데 기출문제 특징이 이제 이렇게 쭉 같은 파트 문제가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납세의무자 그러면 한 5번 나오면 5번이 다 나와요. 처음 문제 풀면 못 맞춰요. 2번째, 3번째 문제 풀잖아요. 3문제도 풀죠. 그다음부터는 답이 다 그냥 읽자마자 얘가 답이래요. 그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 봐서 그런 거야. 금방 봤잖아요. 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3번째, 4번째, 5번째 가면 문제 읽자마자 다음 2번 이런다니까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거 보자 2번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면 버벅거려요.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왜? 안 보여, 얘가. 근데 뒤에 가니까 앞에서 한 번 틀렸는데 여기서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보이는 거예요. 얘 제외인데 포함했는데 너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별거 없다니까. 기출이 계속 돈다니까. 이렇게 삑삑삑 돌아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선 틀리게 나오고 여기서 맞게 나오고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걸 아직 우리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뭐 하고 있어? 이론만 죽으라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못 맞추는 게 좀 정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30일에 뭐라고요? 신고, 납부. 자, 요 얘기는 등록세 똑같아요. 최근에 또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보통 걔네 둘이 비교를 많이 해요. 이유는 없어요. 걔가 취득 관련 조세니까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뭐 일반과세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뭐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 가산세 똑같고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이 똑같고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등록세.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건 잘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중과산세 같은 게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60일인데 상속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자,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증여받으면. 60일, 그죠? 이거 했었죠? 이렇게. 어느 게 맞아요?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 신고 납부 기한 1번 취득일로 60일, 2번 계약일로 60일. 자,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 개인한테, 아파트를. 그죠? 개인한테. 그럼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파트 사면, 개인한테.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취득일이 언제야? 그 취득일이 언제냐고. 계약서상, 개인 간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럼 그날부터 며칠? 60일. 자, 증여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맞죠?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이야. 그럼 둘이 같은 말이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지. 그죠? 근데 하나만 맞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만 맞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지.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근데 그 취득일이 다 틀리잖아요. 취득의 형태에 따라. 왜? 그걸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증여로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개인간 매매는 계약상 잔금 60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배웠잖아 따로. 걔가 뭐예요? 취득 시기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하는 거? 그날부터 며칠? 60일. 우리 증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증여는 취득일이, 증여는 취득 시기가 언제다? 계약일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하나만 맞다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60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이것도 맞는 거지. 그죠? 취득세는 증여는 계약일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44페이지 7절에 신고납부 돼 있죠. 부가징수에서 양가를 1번에 신고납부 가로 안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보통징수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경우는 뭐다? 모두 신고납부다라고 돼 있고요. 1번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지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자, 허가가 나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대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취득일인데 이게 문제는 뭐다? 허가구역이죠. 이때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이 당시 허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냈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허가 나면 허가 1일로부터 60일. 이건 양도세 할 때 예정 신고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지. 왜?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 1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라. 결국 날짜는 다 똑같아요. 상속 빼곤 다 며칠이다. 60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억번은 그거잖아요. 이거 일반과세, 중과세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거 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비과세, 중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3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라고 돼 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는 제외. 요거는 안 빼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보시면 되겠죠. 이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계속 60일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얘는 언제까지 하래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래.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게 선생님 이거 그럼 언제는 60일이라고 언제는 또 뭐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라고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다 간단한 얘기예요.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이걸 안 하면 뭐가 물어? 가산세가 나와요. 근데 등기는 취득하자마자 할 수도 있고 10일 있다 할 수도 있고 20일 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이때든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돼?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하고 나서 낸다? 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뭐야? 네가 만약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건 등록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내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60일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오면 등기를 하고자 이렇게 하면 그때는 60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왜?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를 하고자 한다잖아. 그럼 60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특별하게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액이 안 나오면 그냥 이걸로 가면 돼. 얘처럼 나왔을 때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에 뭐 있어요? 기한 후 신고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냐, 이제.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 총론 한번 했었죠, 또. 그죠? 기한이 뭐 있다? 지났는데, 뭐라고요? 신고라고. 이때 기한은 뭘 말한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말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부과한다?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뭘 깎아줘? 가산세를. 근데 가산세 종류가 두 개다. 신고와 납부 두 개라는 얘기죠. 이 중에서 하나만 깎아줍니다. 무엇을? 신고했으니까 이걸 깎아준다는 거죠. 신고불성실. 근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걸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무신고. 어떤 분이 또 그냥 보면 이런 분 있어요. 무신고라니까. 왜 무신고를 해줘? 과소신고 안 해줘? 이런 생각인데 아니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거예요. 했는데 적게 한 거잖아. 이거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고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기한의 신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해주느냐? 그렇지 않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왜? 얘가 여기까지 자르면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면 금방 그러잖아.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라는 거지.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기한 지나버렸으니까 과세권자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금에 고지서 가산세 고지서 그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오늘 한량인데 오늘 장날이잖아. 그래서 막걸리 먹고 동동제 파전에다 막걸리 먹고 시원하고 집에 닦았더니 고지서가 나왔어. 그 세금을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그 다음에 1개월 안에 못했다. 그럼 1개월 초과되고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깎아주는 얘기죠. 무신고가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하면 10%만 내라는 얘기야. 50% 깎아주니까 10%만 내고 요때 내면 20% 경감해주니까 요거에 20% 깎아주겠다는 거죠. 2는 4%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만 내라? 16% 얘기죠. 여기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죠? 얘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감면을 해주고 그죠? 요게 기한후 신고다. 이게 만약에 등록세에서 물어본다. 그럼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이제까지 등록세에서 물어본 적 없고 다 와서 물어봐.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한신고. 신고불 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되고 신고만 하시면 경감받을 수 있고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뭐 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되고 한 달 안에면 100분의 50 경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가로 이번에 가산세는 뭐래요? 보통 징수. 아까 한 거죠? 신고불성 시 20, 무신고 20, 과소 시 부정도는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제 지문에 이게 있어요. 가산세 부과하는데, 산출세액, 부족세액. 이게 이 부족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가? 그래서 부족세액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산출세액은 이제 납부세액이네, 납부세액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과소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부정은 다 40%죠. 가산세가. 그러면 부정은 다 40%인데 부정이 뭐가 있어? 무신고도 있고, 과소신고 있고, 있죠. 그럼 둘 다 40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가산세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다르다고. 세율은 40% 맞는데 금액은 다르죠. 왜? 이거는 아예 신고 안 한 거죠. 그럼 뭐에 40%? 전체 금액 신고 안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원래 취득세가 1억이에요. 이걸 신고 아예 안 했어. 그럼 이 1억에 40%를 내요. 얘는 1억인데 8천에 신고한 거야. 과소신고니까 신고하긴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가산세가 얼마에 붙어? 2천. 8천 냈잖아. 이거 낸 거니까 안 낸 거 2천 여기다가 4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세액만 내는 거지. 전체 내가 8천 신고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넌 1억에 다시 내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은 달라지죠. 아예 안 냈으면 안 낸 금액이고 적게 냈으면 적게 낸 금액만 그 금액 내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는 거지 무조건 전체 금액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다가 3번에 중간산세 나오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